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세계 1위 양자칩 제조국 달성을 목표로 양자 인력과 양자 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양자 컴퓨터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양자와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산업 활용 사례 경진 대회도 추진합니다.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될 국내 큐브 위성인 K-라드 큐브가 발사 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K-라드 큐브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발사돼 지구를 둘러싼 베넬런 복사대의 우주 방사선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엔 0.35%였지만 중학교 3학년엔 3.93%, 고등학교 2학년에는 9.59%까지 치솟았습니다.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해킹으로 1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7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구재단이 안전조치 의무를 어기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에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세계 1위 양자칩 제조국 달성을 목표로 양자 인력 10,000명 육성, 양자 기업 2,000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회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K-양자 컴퓨터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기술로 풀지 못한 산업 난제를 양자와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산업 활용 사례 경진 대회를 추진합니다. 또 AI 영재학교와 양자대학원을 활용해 매년 100명의 핵심 인재를 배출하고 양자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2,000개의 양자 기업을 육성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양자 컴퓨팅, 통신, 알고리즘 등 5대 분야 양자 클러스터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될 국내 큐브 위성인 K-라드 큐브가 모든 지상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설명회를 열고 K-라드 큐브가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전 탑재 및 임무 수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K-라드 큐브는 지구를 둘러싼 베넬런 복사대의 우주 방사선을 측정할 계획인데 초저궤도 영역을 통과할 때 극한 열 환경을 견디고 정밀한 초기 궤도를 제어하는 게 어려운 과제로 꼽힙니다. 윤영빈 청장은 K-라드 큐브가 향후 달과 심우주 탐사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적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반세기 만에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 발사 시스템과 오리온 우주선의 시험 비행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 AX에 2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전 부처 AX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합니다.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승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산업 전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기술 혁신을 이뤄내는 인공지능 대전환 이른바 AX. 정부가 올해 33개 부처와 청, 위원회에 2조 4천억 원을 투입해 부처별 AX 추진을 지원합니다. 우선 기획 단계에서 중요도가 높은 AX 프로젝트에는 GPU 등 필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합니다. 또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공공 프로젝트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개별 사업을 통해 창출한 결과물을 모아 시너지를 높이는 AI 특화지구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해당 통지 항목에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 등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정보보호 침해 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도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안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하나의 메시지에 여러 개의 댓글을 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댓글에는 사진과 동영상, 파일, 지도, 음성 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 설정에 따라 댓글 내용을 메인 채팅방에 함께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1대1 채팅이나 그룹 채팅에서 사용하는 답장 기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사무직을 중심으로 16,000명 규모 추가 감원에 나섭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추가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력 감축으로 최근 3개월간 아마존의 누적 감원 규모는 약 3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베스 갈레티 아마존 수석 부사장은 감원 배경으로 AI 혁신을 언급했는데 이 세대의 AI는 인터넷 혁명 이후 우리가 보게 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AI는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3만 명 감원이 사무직 인력의 약 10%에 해당한다며 아마존 30년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권석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의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학습을 시켜야 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최근 대규모 이미지와 언어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시각 언어 모델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적은 양의 데이터만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 모델이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시키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이 서로 다른 인공지능 모델 사이에서 학습된 지식을 그대로 이식하는 기술을 설계했습니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AI의 복잡한 내부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서로 구조가 전혀 다른 인공지능이라도 같은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만 보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노하우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복잡한 역전파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연산량은 물론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학습하는 과정에 역전파를 사용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간단한 그 전이 가능한 적응 지식을 상위 레이어에서만 조금 새로운 네트워크에, 새로운 인공신경망에 잘 붙을 수 있도록 간단한 선형 변환을 시키는 방법만을 적용했기 때문에 연구진은 이렇게 기존에 쌓아둔 전문 지식을 패치하듯 이어붙이는 방법을 앞으로 더 큰 규모의 모델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기존에 쌓아온 지식을 빠르게 이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TV부터 스마트워치, VR, AR 기기까지 차세대 화면 기술의 핵심으로 마이크로 LED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화질은 더 선명하면서 전력 소모는 줄인 적색 마이크로 LED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LED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기술인데요. 밝고 오래가고 전력 효율도 뛰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혀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만드는 빨강, 초록, 파랑, 이른바 RGB 색깔 가운데 가장 구현이 어려운 것이 바로 빨간색 LED였는데요. 픽셀이 작아질수록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 빛을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구진은 적색 LED 안에 전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에너지 울타리를 만드는 방식인 양자 우물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LED를 하나씩 옮겨 붙이는 대신 회로 위에 LED층을 한 번에 쌓아 올리는 모놀리식 3차원 집적 기술로 제작 공정도 개선했는데요. 그 결과 스마트폰 화면보다 3배에서 4배 높은 해상도에
1700 ppi급 초고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VR, AR 기기에서도 픽셀이 보이지 않을 만큼 현실에 가까운 화면 구현이 가능해진 건데요. 그동안 가장 어렵다고 여겨졌던 적색 마이크로 LED를 실제로 작동하는데 화면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한 이번 기술. 연구진은 이 기술이 VR, AR 기기는 물론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웨어러블 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권석화였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지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지난 2019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051명을 10년 동안 추적하는 청소년 건강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이 0.35%였지만 중학교 3학년은 3.93%, 고등학교 2학년은 9.59%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현재 흡연 양태를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가 1.54%로 일반 담배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또 술을 한두 모금이라도 마셔본 경험률은 60.8%에 달했는데 음주를 시작한 시점은 중학교 1학년으로 진급할 때가 1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한 해 7만 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1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6만 8,536명으로 추산됐고 사망 원인은 폐암이 가장 많았습니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2023년 기준 14조 9,51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8%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7조 7천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직접 비용인 의료비는 5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공서 공무원인 척하며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이런 요청을 하는 일은 없다며 의심스러우면 돈을 보내지 말라고 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선물용 차 세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차 세트 60개를 주문받았습니다. 상대는 시청 주무관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서울시 결제 공문까지 보낸 뒤 갑자기 엉뚱한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 기획조정 공간이요. 빔 프로젝트 업체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러는데, 지금 부탁 하나만 좀 드려도 될까요? 기존 단가보다 올려받는 것 같아서 힘내시라고 하시고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후 대리 구매까지 부탁했는데 소개해준 업체는 대뜸 선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상한 낌새에 A씨가 업체명을 직접 검색해 전화했더니 모두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그 업체에 전화하니까 그 업체가 현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 명함 자체도 가짜였고 거기에 사업자 등록증을 준 것도 가짜인 거예요. 이렇게 위조한 공문과 명함을 이용해 공무원으로 속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4건에 그쳤지만 4분기에는 205건으로 급증한 겁니다. 피해 업종은 다양했지만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해 여러 명목으로 물건을 대신 사들이도록 했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 물품에 대한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사칭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거래 조건이더라도 선입금은 우선적으로 안 하시는 쪽이. 서울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짜 명함 등 증거 자료를 모아 고발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사기 조직원들이 관공서를 사칭해 물품 대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여 7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강제 송환되거나 조기 귀국한 조직원 52명 전원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관공서와 군부대 등 144개 기관을 사칭해 210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71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윗선인 중국인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해킹으로 1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7억여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전체 회의에서 연구재단이 안전조치 의무를 어기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에 미흡했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있는 학회 페이지에 비밀번호 찾기 기능의 취약점을 악용해 회원 12만 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 44개가 포함됐습니다. HBM을 앞세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매출 97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47조 원으로 가전과 반도체 실적을 모두 합친 삼성전자를 3조 원 넘게 앞섰습니다. 타이완의 TSMC의 영업이익률도 넘어서며 반도체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날아오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실적에서도 신기록을 썼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2024년보다 30조 원 더 늘어난 97조 원. 영업이익은 아예 2배 넘게 증가한 47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입니다. 여기에 PC 등에 쓰이는 D램 가격 상승도 마진을 키우면서 영업이익률이 58%로 타이완의 TSMC보다도 높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가전과 스마트폰, 반도체 사업 전체에서 거둔 지난해 영업이익도 뛰어넘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산업의 최전방, 미국 시장에도 뛰어듭니다. 미국 자회사에 100억 달러를 추가 베팅해 가칭 AI 컴퍼니를 설립하고 미국 내 AI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이들과 협력해 SK그룹 차원의 미래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구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여기에 주당 1,500원씩 모두 1조 원 규모 추가 배당과 12조 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방안을 결정해 투자자를 향한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 시가총액이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을 앞질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AI와 전기차 등 메가 트렌드를 선점한 한국 경제가 슈퍼사이클을 맞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블룸버그가 2006년 이후 한국과 독일 증시 시가총액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지난해부터 한국 증시의 가파른 상승에 힘입어 최근 독일을 300억 달러 차이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증시는 시총 기준으로 독일을 제치고 타이완에 이어 세계 10위로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7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3%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독일 닥스 지수는 지난해 23% 상승하고 올해는 1.6% 오르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2020년대 메가 트렌드인 인공지능과 전동화, 방산의 병목 지점에 동시에 자리한 유일한 시장이라며 강점을 부각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와 화학산업의 장기적 침체로 실적이 압박받는 반면 한국은 방산 수출과 AI 인프라 확대로 슈퍼사이클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Driving the Kospi to record high after record high. So as long as those kind of companies are unaffected, it's not going to matter too much to the overall sense of the market. 다만 국내 총생산으로 따지면 독일이 3위, 한국은 12위로 실물 경제 규모는 여전히 2.5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시의 열기가 내수 소비와 건설 등 실물 경기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향후 지속 성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언한 배경과 관련해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의 입법 지원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서 법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 펀드 절차가 시작된다는 걸 미국도 알고 있고 그게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2월에는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국회에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곧 후임 의장을 지명해 기준금리를 크게 내릴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실업률은 안정 조짐을 보였고 경제활동이 탄탄하게 확대하고 있다며 현재 3.5에서 3.75%인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연준 의원 10명은 동결에 찬성했고 친트럼프 성향의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고용 증가세는 둔화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며 경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Having lowered our policy rate by 75 basis points over the course of our previous 3 meetings, we see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as appropriate to promote progress toward both our maximum employment and 2% inflation goals. 다만 후반기에 추가적인 목표금리 범위 조정의 시기와 폭을 검토한다는 문구를 유지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후임 의장에게 정치와 거리를 두라고 조언할 것이라며 차기 의장을 통해 금리를 내리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Jerome too late, pal. He wants to keep rates as high as possible. Despite that, we've driven rates down. Well, we have a great Fed chairman. I think we're going to have one. I'll announce it pretty soon. You'll see rates come down a lot. 월가에선 경제 지표 상으로 금리 인하 압박이 없지만 새 의장이 연준 위원들을 설득해 금리 인하를 끌어낼지가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차기 의장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시장에 확신을 주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상으로는 금리 인하 압박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면 결국 내년에는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반기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전 세계 외환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미국 행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대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가치가 낮아지는 걸 원하는 건 확실합니다. 달러가 떨어져야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겨 수출이 늘어납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인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 러스트벨트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성과를 보여주려는 정치적 압박도 작용합니다. Because it's hard to compete when they devalue. But they always fought, no, our dollar is very good. 시장은 달러 투매로 응답했고 달러 인덱스는 2022년 이후 최저치인 95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유지해왔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약달러를 외치는 트럼프와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강달러를 주장하는 재무부의 기묘한 엇박자가 연출됐습니다. 이런 혼선은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The real news that's going to be affecting the equity markets as well as fixed income markets in this early part of 2026 is what is happening with the value of the dollar. 달러는 낙폭을 일부 만회했지만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적인 환율 정책을 의심합니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속에 트럼프의 환율 흔들기가 계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불확실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